안녕하세요. GSM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하기를 위한 문제풀이 동영상입니다. 2022년에 GSM과 꼭 합격하실 예비 요양보호사님들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하루 8문제씩 30일 동안 적중 예상 문제 총 240제를 핵심 이론과 함께 무료 강의해드립니다. 나만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무조건 단수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생각하며 이해하시는 게 한 번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GSM과 재미있게 댓글로 소통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고시 원패스의 기운을 가진 GSM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하는 요양보호사 시험 준비 함께 해보실래요? 3월 15일부터 판매되는 GSM 요양보호사 교재와 함께 하시면 더욱 쉽게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GSM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합격을 기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문제를 읽고 정답은 5초 후 공개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역할상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역할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을 들 수 있는데요. 보기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특성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올바른 지문으로 바꿔보면 우울증은 증가하고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감각기능도 감소하고 질병 회복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노년기의 특성,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특성에 관한 문제는 1, 2번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신체적 특성은 대부분 저하되는 것이 많고 심리적 특성은 증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 특성으로 세포의 노화, 면역력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핑크색 부분의 글씨들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내향성이 증가하고 조심성이 증가하고 경직성이 증가하고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 강해지고 애착심도 증가하고 유산을 남기려는 성향,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회적 특성은 문제에서처럼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이 있습니다. 신체는 대부분 저하하고 심리는 대부분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정답은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GSM 요양보호사 교재 17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음 장에서 노인 부양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GSM 요양보호사 교재 17에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부양 해결 방안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고, 첫 번째, 사회와 가족의 협력,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 조절,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 대처, 네 번째, 노인 복지 정책 강화. 4가지 큰 제목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수정학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교재 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정학대 가족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학대 가족이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4.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옳은 설명은?
정답은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교재 27에서 33페이지에 걸쳐 중요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 가입자는 국내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3.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4. 시설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 재가급여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시설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재가급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5.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은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GSM 요양보호사 교재 30페이지에서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하게 됩니다. 4.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합니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대상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의하에 사회복지사나 이해관계인, 친척이나 가족이 할 수 있고 인정 절차를 위한 방문조사는 국민보험공단 소속 직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나와서 하게 되고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이 1차 판정을 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한다입니다. 6.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SM 요양보호사 교재 46페이지에 보시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깁니다. 또한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등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7.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교재 28에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지만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5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혈관성 치매인 40세 여성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50세 치매 질환의 여성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꼭 암기할 것들은 컬러 블럭을 체크해 놓았으니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답은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 1, 2, 3, 5번은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한 8문제는 GSM 요양보호사 교재 12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로드되는 GSM 요양보호사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